안녕하세요. 하도사TV의 하도사입니다. 오늘은 사주풀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주풀이를 하기 전에 제가 상담을 이 여성분과 함께 했는데요. 우선 이 사주를 제공해주신 우리 어여쁜 여성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이 여성분을 만나서 이 사주에 대해서 필요한 말씀을 골라서 다 해드렸다는 점 이것도 좀 인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주풀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연월일시가 이렇게 사주에 8글자가 있어요. 연월은 환경을 의미하고요. 일시는 자신의 능력을 의미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러한 환경에 이러한 능력을 갖고 이 능력으로서 환경에 적응해서 살아가는 사람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기본 베이스를 잡으셔야 되는데 어떻게 잡느냐? 우선은 계절을 보고 내가 어떤 일간으로 태어났고 몇 시에 태어나서 환경이 어떻고 능력이 어떻고를 봐야 되겠죠. 그래서 사주팔자 내에서 물상을 사용을 해본다면 초봄 새벽에 찬설이나 꽃샘추위와 같은 추위에 떨고 있는 나무인데 모닥불로 하여금 그 추위를 이겨내고 있는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조후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인월은 아직 겨울의 힘을 담고 있어요. 초봄이기 때문에 아직 따뜻하게 양의 가운이 끝까지 안 나타나 있는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좀 춥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추운 초봄에 경신금이라는 차가운 서리가 나타나 있고 자수라는 차가운 옹달샘이 나타나 있어요. 그러면서 묘목이라는 이 승목이 같이 나타나 있겠죠. 그럼 자묘형살에 찬서리에 인월에 굉장히 추운 그러한 형태가 되겠죠. 그러한 모습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자라나는 나무인데 추운 물을 제공해서 수생목으로 키우냐? 안 되죠. 태양과 같은 따뜻함으로 이 사람을 광합성을 해서 키워야 되는 나무죠. 그렇기 때문에 사주 내에서 환경은 좀 호락호락하지 않는 환경이고 능력을 만드는데도 좀 호락호락하게 만들어지진 않겠구나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쉽지 않은 환경에 적응을 해서 살아가는데 내가 우여곡절 끝에 자신의 필살기를 개발해서 그 환경을 적응을 해서 이 환경의 모순을 타파하고 그러한 역량으로 살아가는 굉장한 여성,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이 사주를 본다면. 그래서 첫 번째로 조용신을 따져본다면 이 사람은 인월에 춥고 추운 환경이 조성되어 있으므로 조용신으로 이 촛불이라는 정화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이 많은 사람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일단 조우용신 하나 잡았고, 두 번째, 억부와 관련해서 이 사람이 신강합니까 신약합니까? 이걸 판단해 주셔야 되는데 우선은 신강한 사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우여곡절 끝에 어쨌든 인목의 월지 안에서 간목이 일간으로 투간을 했기 때문에 우여곡절 끝에 내가 어쨌든 나무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여곡절을 이겨내고 나는 나무로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나는 나무로 태어났다 이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강하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간목, 인목, 자수, 묘목, 그다음 정화도 이거는 좀 힘을 빼긴 하지만 내 편으로 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계절이 일단 봄이라는 점, 그래서 경신금이 봄에 태어난 경신금이기 때문에 힘이 좀 신월에 태어난 경신금보다는 많이 약하다는 점, 이것을 감안했을 때는 신강한 사주가 될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억부로 보나 조후로 보나 이 사주는 여기에서 미토나 혹은 정화 혹은 간목을 사용하도 다 무방한 좋은 사주가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한번 이 사람은 어떠한 사람인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갑일간이에요. 그죠? 그렇다는 것은 이 사람 자체가 어린아이 같은 순수함도 가지고 있고 외모로 봤을 때 청초하고 뭔가 좀 녹색빛, 수수한 빛, 청색빛, 이런 빛을 띠는 피부를 가질 수가 있겠다. 그리고 간목이니까 장남이냐 장녀에 그런 해당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겠고 큰 나무처럼 곱게 뻗은 그러한 외형적인 모습이 될 수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뭔가 좀 두상은 짱구처럼 예뻐가지고
뭔가 좀 어깨도 이렇게 좀 많이 펴져 있고 뭔가 좀 나무처럼 이렇게 올곧게 서 있는 모습을 상상할 수가 있겠죠. 그러한 형태가 될 수 있겠다. 그리고 월치는 인목인데 자신의 계절이고 자신의 근본이거든요. 그리고 인목은 자신의 어머니와도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그 어머니 속에서 내가 간목으로 태어났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근본이 이 사람은 인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인이라는 것은 어질고 사랑스럽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인간의 5가지 덕목 중에 오상 중 인에 해당이 되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품이 인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자신의 간목에 뿌리가 있다. 그래서 꾸미는 것도 아름다울 수 있겠으나 인목의 계절은 어린아이가 같은 순수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화장을 하지 않아도 쌩얼이 예쁘고 수수할 가능성이 높으면서 꾸안꾸의 순수함도 같이 가지고 있고 어린아이의 순수한 기질이 매우 강하면서 인목의 역마성과 동시에 어려운 환경을 딛고 일어서는 간목처럼 독립심이나 명예심이나 어떤 행위를 하는 시작을 두려워하지 않는 여성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리고 봄의 경신금은 병이죠. 차가운 서리와 같으니까 꽃샘추위가 되고 도끼와 같은 낫이 될 수 있고 이것은 남자 문제 혹은 이제 직장 문제 이런 것들이 일찌감치 경험을 할 것이다 라는 것을 환경에서 이미 예고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환경에 내가 뭔가 좀 환경이 억누르고 있지만 어쨌든 나는 인목에서 투간이 돼서 그 환경을 이겨내는 여자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편관정관이라는 관이 나를 자르지는 못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아픔을 이겨내고 자라나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수도 일단 환경이 경신금이 추움을 조성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자수도 굉장히 차갑죠. 그래서 이것은 냉수의 비유가 될 수 있고 나무가 자라나야 되는 나무에 지금은 계절이 여름이 아니기 때문에 물이 필요한 계절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물을 먹지 못하는 상태의 나무가 물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좋지 않죠. 그래서 이 냉수는 좋지 않다. 나무가 아직은 물이 필요 없는데 물이 자꾸 이렇게 차가운 물이 들어올 수 있으니 찬물을 머금는 나무와 같다. 그렇기 때문에 두통이 일어날 수 있고 생리통이 일어날 수 있고 신장 방광 문제도 경신금과 동시에 같이 일어날 수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여기 시지의 묘목은 자신의 아름다움과 자신의 고집을 의미하면서 남들에게 보여주기 싫은 나만의 내면적인 공간, 비밀스러운 공간에 해당하는데 이것이 묘목의 겁재인 십성과 동시에 12운성이 제왕지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자묘 형살과 빗대어서 어떠한 형살의 의미도 같이 의미가 부여가 되는데 이 묘목은 지금 양인의 간목의 입장에서 봤을 때 양인에 해당이 돼요. 격 자체가 양인격은 아니지만 자신의 내면적이고 그러한 비밀스러운 모습에서는 양인의 모습이 나타날 수가 있으니 이것은 뭔가 좀 지나친 아름다움을 고집을 한다면 내가 좀 불사스러운 일이 나타날 수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암시가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분을 만나서 얘기를 드렸을 때 너무 지나친 아름다움은 독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뭔가 좀 성형수술을 한다던가 이런 것들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시기 질투심도 버리면 아주 좋은 사주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로 토대로 자신의 주관이 뚜렷하다라는 것도 같이 나타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정화는 조후 용신과 용신으로서의 값어치를 똑똑히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글자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아주 만냥짜리 글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추운 사주에서 저렇게 정화라는 모닥불이나 촛불과 같은 게 떴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추위를 녹이는 무기로 사용하면 아주 좋다. 그래서 조후 용신과 용신으로 값어치를 똑똑히 할 수 있는 글자다. 그래서 말년이 따뜻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주는 좋은가 나쁜가를 판별을 했을 때 이 사주는 좋은가 나쁜가? 저는 좋은 사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좋은 사주란 관을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좋은 사주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지금 경신금과 자수가 병이 된 사주인데 이것은 관성을 억제시키는 상관이라는 것이 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내가 만들어내는 능력을
이 정화라는 상관을 내거든요, 이 사람은. 근데 이 상관으로 하여금 정화라는 글자를 가지고 편관과 정관을 이렇게 제어하고 컨트롤 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좋은 사주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또한 여기서 뒷받침해주는 근거는 계절이 일단 봄이라는 점, 임목의 계절이라는 점을 토대로 말씀을 드리면, 경금과 신금은 인월에 빗대어 봤을 때 12운성이 절지와 태지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칼날이지만 뭔가 좀 칼날이 이렇게 잘 단련되어 있지 않은 칼날이에요. 그래서 나무를 자르기에는 아직은 힘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잘 잘려지지 않는 칼날. 그래서 이러한 환경 속에서 정화라는 상관을 사용해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값어치 좋은 사주이기 때문에 좋은 사주입니다. 관을 컨트롤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임목에 있는 월지에 무병갑이라는 것이 있는데, 여기에 있는 것은 자신의 잠재력을 나타냅니다. 그 중에서 병화와 같은 오행인 정화가 인월에서 투관이 됐어요. 그리고 인월에서 간목이 투관이 됐고요. 근데 그게 나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다 좋은 약신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잠재력도 높은 사주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대신에 뭔가 좀 인생살이가 좀 우여곡절이 많다. 환경이 추우니까 그 추움을 이겨내는 데 있어서 내가 많은 노력이 필요한 것이구나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제 원진 뭐 이것 때문에 뭐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이렇게 많이 물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이 사주를 갖고 제가 말씀을 만약에 드린다면은, 이 사주는 원진살이 있어서 나쁜 겁니까?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면 잠이 원진이거든요, 지금 이 사주에서는. 그리고 잠의 형살도 같이 끼어들고 있어요. 그쵸? 근데 이것은 크게 보시면 기본적으로 조우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죠? 아무리 정화가 있다 한들 태양과 같은 그러한 자연적인 힘으로 이렇게 내려쬐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많은 노력이 필요한 사주예요. 그래서 원진 때문에 나쁜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조우가 춥기 때문에 그 추운데 자수가 배우자궁이 있기 때문에 나쁜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계절이 봄이고 경신금의 환경이 추운데 자수가 있기 때문에 나쁜 것이다. 근데 그 자수는 배우자 궁이고 내가 나무인데 그 물을 먹지 못하는 나무이기 때문에 이 자수는 나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찍 결혼하면 원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천간에 편간 정간이 있기 때문에 남자를 일찍 만나고 직장도 일찍 이렇게 좀 경험할 수 있겠으나, 일찍 만나는 남자는 별로 좋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초년보다는 뭔가 좀 경험치를 많이 쌓아서 내가 철이 들었을 때 결혼하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남자를 만나더라도 활발한 남자를 만나는 것이 좋다. 화가 좀 많이 있는 남자가 이 사주에서는 좋겠다. 적절하게 있는 남자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원진살 때문에 나쁜 것이 아니라 조우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배우자궁에 자수가 있어서 나쁜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성향을 봤을 때 독립심, 추진력, 시작에 두려움이 없음, 촉이 좋고 섬세하고 예민하고 지배받는 것을 싫어하면서 썩은 건의에 반발하는 유형. 왜 그럴까요? 일단은 기본의 근본인 어지림, 그죠? 그리고 목기운이 3개가 있고 화기운이 하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목기운과 화기운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좋은 걸 써먹어야겠죠. 나쁜 걸 써먹는 것이 아니라, 그쵸? 그렇기 때문에 임목의 독립심, 추진력, 간목의 시작의 두려움이 없고, 촉이 좋다라는 것은 미토와 임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촉이 좋고 섬세하고 예민한 것은 뭐예요? 정화예요. 그렇기 때문에 섬세하고 예민하고 지배받는 것을 싫어하면 또 뭐예요? 임목과 정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유형은 썩은 건의에 반발해서 자신의 생각을 표출을 시키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자신의 기상이 높은 간목이 자존감을 함부로 굽히지 않고 정화와 같이 정이 많은 사람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직업적으로 봤을 때 프리랜서적인 기질로 타인에게 지배를 받지 않고 정당한 권리로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하면서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능력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것을 빗대어서 추천 직업을 말씀을 드린다면 첫 번째로 선생님, 정화인 상관을 활용을 합니다. 세상을 밝게 인도하는 선생님. 두 번째, 광고, 홍보 분야에서 창조적인 능력을 활용하는 것. 예를 들면은 여행사, 자신도 같이 활발하게 움직여주면서 그 사람에게 지식을 전파하는데 똑부러진 전파, 재미있는 전파, 정감 가는 전파, 이런 게 바로 상관의 능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행사 가이드로서의 어떠한 재미난 이야기 보따리를 꺼내면서 재미있게, 재치있게 사람들을 따뜻하게 해주는 능력. 그러면서 아이디어를 창출할 수 있는 것. 세 번째, 활인업. 인간들을 따뜻하게 촛불과 같은 정화와 같이 사람들을 나를 태워서 목생화하는 그러한 기준으로 봤을 때 나를 태워서 사람들을 따뜻하게 하라, 이게 바로 이사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는 할인업이 될 수가 있고요. 네 번째는 공공기관 단체에서 만약에 직업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화를 상관을 활용하는데 편관과 정관이라는 이 환경, 나쁜 환경을 내의 상관이라는 능력을 가지고 썩은 건의에 반발을 하는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바로 잡는 일, 그래서 합법적으로 감사하는 일이나 혹은 그러한 역할을 해서 결정권자가 되기까지 힘들겠지만 반드시 결정권자가 돼서 세상을 바로 잡는 사람,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다섯 번째, 사업적으로 봤을 때 고객 대상은 동성을 추천을 드리고요. 특히나 남성보다는 여성을 추천을 드립니다. 여성이기 때문에. 그리고 어떠한 사업을 하냐? 미래 인재 육성 사업을 하시는데 남자 주니어보다는 여자 주니어, 국선 변호사를 하시면 남자 고객을 하시는 것보다는 여자 고객, 패션이나 액세서리, 옷을 만드는 건 뭐 기타 등등 뭐 이렇게 손재주 뭐 이런 거 하실 때도 마찬가지로 남성 고객보다는 여성을 겨냥해서 일하시는 게 훨씬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여기서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무료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주 공부하시는 여러분 파이팅입니다. 그리고 더불어 이 사주를 제공해주신 우리 아름다운 여성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